9월 29일 주간지시 일정입니다. 자, 이번 주 글로벌 증시는 미국의 경기 연착륙 기대감과 중국의 대규모 부양치까지 커지게 되면서 말 그대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과 강한 반등이 나온 중화권 증시에 한국도 기대감이 굉장히 컸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 논란으로 인해서 현재 거래대금이 너무 약화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10월 달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라는 카드가 아직 남아있고 여기에 시장의 흐름 자체가 금투세가 사실상 유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10월 달에 좀 큰 반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국이 9월 달에 빅컷 이후에 11월까지 빅컷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데, 자, 이로 인해서, 자, 원래 금리 인하를 왜 합니까? 경기가 둔화되니까 하는 거죠. 경기가 둔화되면은 투자자들이 가치주를 삽니다. 가치주. 네, 가치주로 사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시장이 경기가 침체되고 시장이 안 좋을 때 필수 소비적 정도로 수급이 좀 쏠리게 되는데 이 수급이 다시 한 번 더 대형 성장주로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번 주 엔비디아가 주간 단위로 4%대, 테슬라는 무려 9%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성장주로 다시 수급이 몰려가고 있는 게 약간 눈으로도 보이는 그런 흐름이죠.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괜찮다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 발표했었던 뭐 PC라든가 주간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에 이어서 자, 다음 주에 미국의 이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만약에 고용지표만 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충분히 미국의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커지면서 증시가 다시 한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 좋은데 금리도 인하해 지수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네, 빅컷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직도 53% 정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엔비디아, 테슬라가 올라가게 되면서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이 대거 큰 반등이 나왔죠. 자, 그렇게 되면서 지수가 좀 크게 반등이 나왔고 이렇게 되니까 지수를 추정하는 패시브 자금들도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들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나온 한 주였습니다. 다만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은 저 ADR 지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수 그 상위권 종목들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는 게 상승장이 아니고 상승 종목들이 많은 게 상승장이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ADR 지표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백분율로 나눈 값인데 120이면은 과매수, 현재 상승 종목들이 너무 많이 과열됐다는 거고 80%면은 과매도입니다. 이제 과매도에서 단계적으로 딱 밟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코스닥은 아직도 과매도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는 과매도 구간에 잡혀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끌어올려지게 되려면은 결국에는 거래대금이 올라야 됩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선이 코스닥 지수고 코스닥 지수고 여기 거래대금인데 자, 보시는 것처럼 거래대금이 8조 원 이상 올라갔을 때 그 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800선 이상의 지수가 잡혀있는 게 보이시죠? 다만 지금 거래대금이 6조 원대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수가 계속적으로 지금 700선 중후반대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결국 거래대금이 8조 원으로 넘어가야지 지수가 800포인트를 다시 한 번 더 탄환할 수 있다는 거를 그냥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예요. 이렇게 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미국의 빅컷이 11월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10월 11일 날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은 시장의 유동성이 확보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시장에서 강한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이 현재 다가오고 있다는 점들. 여기에 플러스 뭡니까, 여러분들? 중국의 경기부양 정책이 어마무시하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중국의 경기부양 정책으로 인해서 이번 주에 상해 종합지수, 홍콩 상생지수가 주간 단위로 지수가 10% 올랐습니다. 어마무시한 상승 흐름이 나왔죠. 근데 얘들 다음 주부터 휴장입니다. 국경적 연휴로 황금 연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자금들이 국내 증시에 유입될 가능성과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제조업 지표들 그리고 뭐 석유화학 이런 종목들이 충분히 수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수급에 대한 기대감들도 지금 국내 증시에 들어올 수 있다. 10월 달에 여기에 이제 요거는 이제 상승 재료가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이번에 일본이 이 이시바 시게루상 새 총리가 나왔는데 이 시게루상이 약간 친한파 정도의 그런 정치적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발언들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근데 약간 이제 아쉬운 점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약간 어필을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 NK 트레이드에 대한 부담감들이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일단은
뭐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확대될 수 있다는 점들. 그래서 나쁘지 않은 시장의 재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만 잘하면 돼. 왜 우리가 이거를 지금 못 받아주겠습니까? 여전히 지금 남아있는 금투세 리스크, 정치적인 리스크 이런 것들 때문에 바닥에서의 상승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국 증시가 이렇게 올랐는데, 근데 저는 우리도 금리 인하하고 한국도 금투세 유예가 결정이 되면은 한번 이렇게 탄력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시장이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흐름이 지금 느껴져요. 네, 감정인 내용이지만, 자, 아무튼 나쁘지 않은 10월 증시를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번 주 해운, 뭐 유리기파, 온 디바이스 이런 테마주들이 섹터별로 좀 탄력이 나왔는데, 사실 제가 메타버스 관련 테마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메타에서 발표했었던 이런 MI 기기라든가 뭐 스마트 글라스도 한번 다 나왔었어요. 네, 나왔었던 제품들이 여기에 인공지능을 더했다 정도밖에 없는데 굉장히 크게 시장에서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메타버스 관련 테마주들이.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지금 바닥에서 탄력이 나올 수 있는 테마 섹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 그래서 이러한 좀 재료들만 좀 더해지고 수급만 더해진다면은 충분히 강한 수급들이 한번 기대해볼 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구나. 테마주로 저는 지금도 열심히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시장에 대한 이런 테마주 순환매는 나쁘지 않게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운 테마주들도 해운주만 간 게 아니고 갑자기 곡물 관련 테마주들이 금요일에 또 급등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여전히 시장에서의 좀 단기적인 힘은 좀 살아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전선, 전력 설비 관련 테마주들 우리도 뭐 수익 매도 많이 하긴 했지만은 하반기를 넘어서 미국 대선이 끝난 다음에도 이 인프라 관련 테마주들은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잘 나온 이유 자체, 잘 나왔던 결과론적이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인공지능에 대한 여전한 수요와 성장률이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장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된다면은 AI 관련 테마 여전히 살아있는데, 여기에 뭐 지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여전히 인공지능 투자하고 있고, 자, 그렇게 되면은 올해 상반기 때 강세가 나왔었던 인공지능 관련 테마주들, 뭐 챗GPT라든가 이런 테마주들이 다시 한 번 더 튀어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테마주들도 지금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좋은 테마주들을.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점들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간 이 상승률 종목도 중국 이번에 경기 부양 정책 관련 테마주들, 자, 이런 거 보시면 상승률이 어마무시하죠. 네, 이런 테마주들이 나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큰 이슈는 없었지만 사실 이번에 좀 매각 이슈가 좀 많이 나왔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매각 이슈를 통해서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오히려 코스피가 테마주가 형성이 됐고 코스닥은 개별주로 갑니다. 요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 것처럼 요런 내용이 있어요. 거래대금이 없기 때문에 테마를 끌어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코스닥은.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은 이거 완전히 개별주 장세구나. 오히려 코스피가 테마주 장세가 될 수 있고 코스닥이 개별주 장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지금 코스닥 종목들에 목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코스피 종목도 상승률이 이렇게 충분히 크게 나오니까 포트폴리오에 대한 좀 리밸런싱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오히려 중소형주에 대한 수급이 워낙에 약화되기 때문에 대형주로 지금은 저도 계속적으로 지금 대형주 쪽으로 이제 좀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실적도 끌어올릴 수 있고 테마도 엮이는 종목들이 대형주이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의 좀 시선의 전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주 뭐 바이오다인 수익 인정 여러분도 확인하셨죠? 많이 나왔는데 제가 이거 이미 여러분들 2개월 전에 올렸어요. 2개월 전에. 근데 이제 증권가에서 엄청나게 이거 추천하더라고요. 네, 로슈 관련해가지고 이거 매각 이슈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2배 이상 좀 주가를 보고 있는데 많이 올랐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 다음 주죠. 네, 월요일부터 일정이 사실은 뭐 큰 일정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테마주가 몇 개 움직일 수 있지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도주를 형성하는 시장은 아니다. 그래서 테마주 관점으로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광통계 월요일에 발표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재명이 형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나오게 되죠. 지난 재판에서 2형 구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때 관련된 테마주가 뭐였냐면은 김경수 전 도지사 관련 테마주들, 김동연 지금 경기도지사 관련 테마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이 한번 움직일 수 있다는 점들, 그리고 제닉스가 신규 상장하게 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회장의 이 부당합병 항소심, 1심에서 이제 무죄 받았는데 검찰이 항소했죠. 항소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공판일이 잡혀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JD벤츠와 팀월즈의
TV 토론이 있습니다. 네, 이거 아마 지금 일정 자체가 보시면은 아직 2차 토론이 미정이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계속 안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뭐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극적으로. 다만 10월달에 첫 일정은 부통령 후보 토론으로 시작한다는 점도, 여러분들 미국 대선도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잘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항만노동 미국 이제 항만노조 파업직이 예고가 됐기 때문에 관련 테마주도 움직일 수 있다는 점들. 자, 그리고 갑자기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국군의 날로 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1일부터 황금 연휴에 들어갑니다. 일주일 동안 쉽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까지 휴장이 중앙권 증시가 진행된다는 점들, 수급이 국내 증시에 들어올 가능성도 높겠죠. 그래서 국경제 연휴 관련 테마주들, 국내산전 중국 기업들, 뭐 의류 패션, 화천품 관련 테마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차량 인도량, 사실 이번 차량 인도량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관련 테마주들이 한두 차례 더 움직일 수 있다는 점들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목요일날 금요일은 큰 일정이 없습니다. 목요일에는 우리나라는 개천절로 휴장을 하게 되고, 금요일이 중요하죠. 미국의 고용동안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이번도 좀 아쉬운 게 화요일 목요일날 쉬잖아요. 이게 징검다리 연휴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매도한 다음에 3거래일 뒤에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죠. 네, 그래서 현금성 자산을 많이 원하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수급이 굉장히 약화될 수 있다는 점들이 좀 아쉽다는 점들. 다만 이번에 고용 지표 발표 일정이 있기 때문에 고용 지표만 좀 잘 나오게 된다면은 충분히 좋은 일정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들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있기 전까지는 여전히 테마주 랠리가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테마주 역시 좀 잘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주 지금부터 좀 잘 잡아가지고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 남은 주말 푹 쉬시고요. 네, 저는 내일 또 장전시장 라이브 방송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